그래서 사업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업 이야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요 앞에 두 영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선형 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레버리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면, 비선형 소득이란 나의 소득이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아주 적게 해도 소득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비선형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비선형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두 영상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넓혀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전부 다 나열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려면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직장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자를 저임금 근로자, 고임금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리고 저임금이든 고임금이든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선형소득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근로자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선형소득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뭐 예외도 있겠지만, 뭐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서 죽어라 이랬을 때 보통 1년에 한 1, 2억 아니면 뭐 좀 많으면 한 2, 3억 정도 버는 게 이 근로소득의 한계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내 소득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에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재산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생에 정답은 없죠. 뭐 이런 직장인의 삶에 충분히 이제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혹시 나는 뭐 돈 걱정 같은 거는 안 하면서 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꿈을 갖고 계실 텐데, 직장 근로를 하면 이건 진짜 그냥 꿈이죠. 이런 꿈을 이룬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 선형소득에서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내가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 근로소득에만 머물고 있으면 이런 꿈을 이루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비선형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업으로 넘어올 생각을 잘 못하고 이제 재테크를 해서 금융상품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이 투자라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이제 그걸 지키고 불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투자라는 것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투자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스럽다, 나는 여기에서 답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직장 생활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우면서 이제 내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거 말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사업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영업자, 장사꾼, 사업가, 기업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요거 네 가지 다 사업이죠.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고 사업이긴 한데 요 오른쪽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 본 거예요. 요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나눠 본 겁니다. 일단 자영업자는 약간의 자본이나 시간 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을 투자해야 된다,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자모라는 이름의 이 사업자를 만들 때 그냥 네이버에 뭐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고 홈택스에 그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하면 몇 시간 있다 나와요. 그래서 이 자모라는 이름의 사업자를 만드는데 제가 뭐 투자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 시간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냥 제 생각 하나만으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제는 슬슬 수익을 좀 만들어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9년 안에 100억짜리 회사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회사 같지도 않은 이 회사를 지금부터 10년 안에 100억짜리 회사로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사업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큰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아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장사꾼이라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 사업을 직접 이제 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벌 수 있으면 장사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업을 시작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벌려면 아마 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나 마케팅 능력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는데 이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사업에서 요 장사꾼은 직장 근로자 중에서 요 고소득 근로자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는 저소득 근로자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선형소득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선형소득하고 비선형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내가 만들어내는 소득이 내가 일하는 시간하고 비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예요. 고임금 근로자나 장사꾼이나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건 선형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장사와 사업의 차이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장사꾼이든 고임금 근로자든 돈을 어느 정도까지는 벌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선형소득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죽어라 일하면서 1년에 1억 버는 게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벌고 싶다, 아니면 막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 있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돼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무조건 이제 비선형 소득으로 넘어와야 되죠. 만약에 내가 애초에 돈이 많으면 그냥 투자를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몇백억이 있다 그러면 큰 욕심만 안 부리면 꾸준하게 여유있게 살 만큼 비선형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애초에 돈이 별로 없다,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업가로 넘어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장사꾼이 가져야 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또는 마케팅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잘 다뤄야 되니까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부터는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정말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무, 회계, 노무 같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전문가들한테 맡기더라도 아니면 직원한테 맡기더라도 이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거고, 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업가라고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하진 않지만, 저는 이 기업가를 뭐 사업의 규모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 사업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거기 때문에,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그 사업자가 어떤 비전이나 철학, 선한 의도, 그리고 뭐 올바른 윤리의식 같은 걸 갖고 있다면 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업가의 구분은 선형, 비선형 소득의 구분에는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걸 왜 여기에 넣었냐면, 만약에 사업가가,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기술이나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리더십, 판단력, 전문 지식도 잘 갖춰서 사업을 아주 잘하는 사업가가 여기에 더해서 어떤 비범한 비전을 갖고 있거나 선한 의도와 뭐 올바른 윤리 의식으로 이제 고객을 상대하고 직원을 대해주면, 그건 또 이 사업가에서는 한 단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라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정리한 이유가, 뭐 우리가 무조건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가가 돼야 된다, 기업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임금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장사꾼이든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보다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뭐 장사꾼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보람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걸 정리하는 이유는, 혹시 내 꿈이 부자가 되는 거라면 내가 지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저임금 근로자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옮겨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뭐 몸값을 키워서 고임금 근로자로 가든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내 사업을 시작해서 장사꾼이 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1년에 한 1억씩 벌고 있는 고임금 근로자 또는 장사꾼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데 일하기 싫은 날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사는 게 막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가가 되던가 사업가가 되든가 해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지금 적절한 포지션에 있는지,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옮겨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오른쪽에 네 가지로 구분한 이 사업 쪽의 각 포지션, 여기에 필요한 각 조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장사꾼이 되려면,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이상씩 벌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거나 아니면 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영업자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언젠가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케팅을 공부하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일단 영업이나 마케팅은 무조건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아이템에 대한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 영업이나 마케팅 실력이 더해지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1년에 1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리더십하고 판단력도 키우시고요. 이 두 가지는 뭐 책을 보시든 뭐 하시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이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특히 세무, 회계, 노무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회계를 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게 돈의 언어인데 어떻게 그 언어도 모르고 돈을 벌겠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벌수록, 특히 개인의 소득이 1년에 한 1억 정도가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또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세법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쓰려면 노무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무, 회계, 노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자영업의 모든 것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재생 목록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도만 잘 이해를 해두시면 뭐 장사꾼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케팅 그리고 세무, 회계, 노무 관련된 내용 정도는 반드시 공부를 해두세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엔 정말 관심이 없고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재테크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투자가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려면 세금하고 회계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뭐 세금을 모르고 돈을 벌 수는 없고요. 벌 수는 있겠지만 뭐 세금을 불필요하게 엄청 많이 내야 되겠죠. 뭐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아낄 수 있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를 할 텐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주택에는 좀 투자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투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건 사업가가 될 거냐 기업가가 될 거냐 좀 비슷한 차이인 것 같아요. 주택 투자가 물론 좋은 기회긴 한데요. 아무튼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말고 이제 보통 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 같은 거 투자를 할 때 회계를 모르고 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정보가 이 회계 장부에 다 나와 있는데 이 회계 장부를 잘 볼 줄도 모르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죠. 그거는 너무 위험한 짓이고 그래서 투자가가 되겠다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회계나 세무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최소한 세무 회계에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필요한 세무 회계 정도는 제가 정리한 내용만 보셔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영업자의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세무, 회계, 노무 이런 거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뭐 이것도 저기 전문가들 있잖아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 다 레버리지 하시고 그냥 맡기시고 일단은 내 아이템의 경쟁력을 키우고 마케팅을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꾼이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세무, 회계, 노무 같은 것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자영업자의 단계에서는 뭐 세무, 회계, 노무 이런 거는 다 무시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죠. 제가 아직 투자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은요, 제가 이 사업이라는 거를 몇 년 동안 직접 하면서 느끼기에 이 사업이라는 거는 절대로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대신에 쉽진 않죠. 정말 엄청난 끈기와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만 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성공한 사업가가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야 신뢰도 가고 좋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고요. 아직은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공을 하고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이런 방법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싫어요만 누르지 마시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 영상에도 이제 싫어요가 한 번씩 달리는데 댓글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생각으로 싫어요를 누르시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것만큼은 저도 빨리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의 비판을 아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업 재밌게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건강이라는 거 아시죠?
아직 안 아파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나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